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65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작품 스미스 군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페르세폴리스, 원작은 마리안 사트라피, 감독과 각본의 뱅상 파르노, 마르얀 사트라피, 편집에는 스테판 로슈, 음악은 올리베 베르네, 미술엔 마크 틸데슬리입니다. 나머지 정보를 말씀해 주세요. 예. 2007년 6월 27일에 프랑스에서 개봉을 했고요. 제작 예산은 730만 달러였고 박스 오피스 기록은 2,300만 달러였습니다.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세자르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각색상을 받았고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파울루 국제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 부문, 밴쿠버 국제영화제에서 외국어 영화 부문, 실버 콘도르상에서 외국어 영화 부문을 수상하는 등 각국의 외국어 영화상을 휩쓸었고 로튼 토마토에서는 96%의 신선도에 8.2점의 평점을 매겼고 탑 크리틱 한정하면은 97%의 신선도에 7.9점, 유저 스코어는 92%의 4.2점입니다.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 스코어와 유저 스코어가 각기 90점과 8.7점이 나오면서 거의 유사한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트리비아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원작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쵸. 페르세폴리스라는 코믹북이 있죠.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난이도가 좀 높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네. 이거는 그냥 실사 영화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애니메이션보다는 실사 영화 쪽이 좀 쉬울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뭐 그렇지 실사 영화는 사람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사트라피가 애니메이션 쪽을 원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관철이 됐고요. 네. 사트라피가 이거를 제작하면서 또 요청한 게 트렌디한 묘사를 하지 말 것, 그리고 최대한 전통 애니메이션 기법을 쓸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묘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빛이 바르기 때문에 유행이 뒤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구태의연해지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오고 나서 이란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죠. 네, 그럴만하죠. 네.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다가 영화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고 방콕 영화제에서는 외압을 넣어서 조직위원들에게 영화제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란에서 상영은 됐는데 네. 대신 대대적인 검열을 거쳐서 대략 6개 정도의 씬이 삭제가 됐고 뭐 뉴질랜드에서는 이란 대사관에서 웰링턴 영화제의 인력들을 파견해가지고 영화 상영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이슬람적이다 이거지. 그리고 이란 외에도 비슷하게 레바논에서도 페르세폴리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행해졌는데 레바논의 이슬람계에서도 반발이 심해가지고 상영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뭐 그런 순환을 겪기도 했죠. 그러면 스텝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작자인 마리안 사트라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1969년 11월 22일 이란 라슈트에서 출생을 했고요. 1983년 빈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 영화와 원작에 그려진 것과 동일한 과정을 밟았고요. 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테헤란 이슬람 아자드 대학에서 시각 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따냈고 21세에 결혼하였으나 2년 뒤에 이혼하고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후에 스웨덴인인 마티아스 리파와 결혼을 하면서 파리에 정착하게 되었고 2000년에 페르세폴리스로 언더그라운드 만화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활동 무대를 넓혔습니다. 네. 진짜 격동의 시대를 건너는 거를 너무 조목조목 이쁘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 원작 만화책을 봤을 때. 예. 그래서 영화에 참여한 것을 보면은 2007년에 페르세폴리스, 2009년에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요일, 2012년에 더 갱 오브 더 조타스, 2014년 더 보이스가 있고요. 만화는 작품이 뭐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려진 작품은 2004년이 끝인 것 같아요. 만화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동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동 감독인 뱅상 파로노. 네. 이분은 1970년 라로스에서 출생했고 작품 목록으로는 2004년 레이징 블루스, 2007년 페르세폴리스, 2010년 원스 어폰 더 타임 오일, 2011년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요일, 2014년 때리 뚜 와흐, 2014년 스마트 몽키, 2017년 저승사자와 아들,
등의 작품이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도 언더그라운드 만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맥이 닿아가지고 같이 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마리안 사트라피의 말로는 자신의 화체는 다소 냉정한 편이고 이 사람이 보다 섬세하고 감정적인 편이라서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지금 페르세폴리스 말고 어느 예수가의 마지막 일주일도 같이 했었네요. 네. 둘이 좀 이야기가 잘 통하는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기본 정보를 마치도록 하고 네. 영화에 대한 시놉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점은 아직 팔레비 왕조가 통치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보수적인 이란 사회에서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시위가 여럿 벌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에서 주인공인 마르자는 펑크락이라든지 마이클 잭슨, 아바 등을 애호하면서 성장하는 소녀입니다. 자신이 예언자가 될 것을 꿈꾸기도 하죠. 그러던 와중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혁명이 성공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폭압적인 공포 정치가 행해지게 되고 네. 마리안의 부모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마리안은 고국을 떠나서 방황과 방랑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네. 실제 이란에 대한 상황을 조금 알려주면 영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란은 70년대까지 세속주의 정권이 자리 잡고 있었죠. 네. 이 세속주의 정권은 팔레비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독재 정권이었고 이들의 폭압성에 항거하기 위해서 민주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슬람 지도자였던 호메이니의 혁명이 성공해서 팔레비 왕조를 물리치고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이 출범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 전까지의 이란의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작살이 나고 이슬람 공포 정치가 행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온 게 지금의 현대사죠. 네. 영화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페르세폴리스 만화책을 스미스한테 추천을 네. 옛날에 받아서 봤었는데 꽤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네. 판화 같기도 하고 그림체 스타일이 벽화 같기도 하고 네. 선사시대 같죠. 예, 그래서 이란의 상황 이런 게 상상하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실제 사람이 영화에서 연기를 했더라면은 표현하지 못했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체제의 답답함이랄지 그런 것들이 만화적으로 표현이 너무 잘 되니까 이거는 그냥 실제 일어난 그 팩트보다 어린 아이로서 느끼는 그 시대의 갑갑함들이 만화로 담겨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영화화하기를 너무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신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주고 이런 거를 실사용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 뭐 시위하는 장면이랄지 군인들한테 쫓기는 장면이랄지 그런 그치. 영화 뭐 전쟁 묘사라든지. 네, 영화 초반 묘사만 보더라도 사실 실사로 그걸 찍으려면은 제작비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지금 이런 만화적인 효과적인 기법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이지 않지. 네. 그래서 만화가 그러니까 코믹스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효율성은 아주 잘 보여주지 않았나? 축약적으로 대상과 사건의 전개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네, 그런 것이 잘 드러났죠. 맞아요. 그 시간이 압축적이라는 게 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 소녀, 성숙한 여성의 모습까지 이 한 여성의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까지 일대기가 다 담겨 있는데 그 와중에 이란의 정치적인 상황까지 설명도 하고 유럽에서의 그 모습까지 묘사를 하니까 담겨져 있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만화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축약돼서 압축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서두에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이란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부터 그렇지. 그걸 보면 마치 애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시사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느낌이 나잖아. 네. 근데 그거를 실사영화로 구현할 수가 없잖아. 실사영화에서 아버지가 딸 데려다가 우리 이란에서는 말이다.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어. 이러면은 이거 와칸다 되는 거야 그냥. 그치. 설명충 되는 거지. 블랙팬더 되는 거라고 그냥.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묘사가 되니까 그림 일기, 삘이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방금 말한 그림 일기라는 그런 덕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전적인 이야기잖아. 네. 주인공이 어린 시절부터 두 번째로 유럽에 가기 전까지 약 15년간의 세월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설이나 영화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자와 작품의 거리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전제하고서 글을 써내려 나가고 영화를 만들어 나가고 하다 보면은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이게 등장인물만 달리 갖다 썼을 뿐이지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인간적인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다큐멘터리가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쉬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코믹스는 화자가 작품에 개입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매체란 말이야. 영화에서 영화 감독이 작품 안으로 갑자기 등장할 수 없지. 카메라로 찍고 있다가 갑자기 감독이 스크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 물론 뭐 감독이 직접 출연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소설에서 소설을 쓰는 화자가 작품 안에서 행동하는 데도 제약이 따른단 말이야. 근데 애니메이션이나 코믹스는 그런 게 별로 없지. 갑자기 오너케가 튀어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돌아간다든가 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익스큐즈된 매체가 애니메이션이잖아. 그런 게 관습화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니메이션의 관습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장난치고 낄낄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드립을 치고 빠진다든가. 그것도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놀라울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란의 역사를 어렴풋이는 알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로서 체험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매체로서 접하기가.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처음에 이란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조목조목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설이나 영화라면은 자의식 과잉이 되기 쉽고 지루해지기 쉽고 그쵸. 무겁게 되기 쉬운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니까 아주 경량하게 라이트하게 처리할 수가 있지. 거기다 초반에는 이 그림체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초반엔 조목조목 들려오는 얘기가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오면서 연민의 눈초리를 가지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실사 영화였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만약 실사 영화였다면은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거운 그림체와 분위기를 진중하게 못 가져갔을 것 같아. 뭐 지금 생각나는 영화 하면은 뭐 포레스트 검프? 약간 유머가 섞이지 않을 수 없잖아. 근데 이거는 만화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섞이지 않아도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유머가 깔려 있지. 네,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그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실패해서 나가 떨어지는 뭐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거 자체가 일종의 유머잖아 사실. 내가 사실 이때는 이렇게 병신이었어 뭐 이런 거. 아 그런가요? 뭐 그런 점에서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그런 흥겨운 분위기가 있다. 뭐 전쟁 묘사 같은 것도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애니메이션이니까 탱크가 포를 쏴가지고 건물이 무너져도 그렇게까지 끔찍하진 않단 말이야. 오히려 어떤 구석에선 유쾌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렇죠.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은 힙합과 비슷하지 않나? 힙합. 힙합은 랩이 전부잖아. 말이 엄청 많지. 기본적인 다른 음악 장르와 비교해서 노랫말의 길이가 말도 안 되게 길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정형화된 노랫말이 아니기도 하지. 템포가 빠르고 플로우를 중시하잖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된다는 거지. 마치 힙합처럼. 그러니까 자칫 늘어질 수 있는 내레이션이었으면은 장중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가볍게 날뛰는 거지. 스쳐 지나가게 되고. 극 영화가 발라드라면은 애니메이션은 힙합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도 재밌지. 딱 보면은 모태 허세충이잖아. 그쵸. 어렸을 때부터 왕당파 노름하다가 부모님이 왕은 독재자고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돼라고 가르치니까 바로 샤의 목을 따른다고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 그쵸. 부모님은 이제 질려서 말리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허세 종자란 말이야. 근데 이 허세 종자가 또 성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물을 들지. 네. 공산주의자 삼촌을 만나서 독립운동 뽕을 맞기도 하고. 그쵸, 그쵸. 펑크라든지 그쵸. 헤비메탈이라든지 이런 뽕을 맞기도 하고 못 선단 말이야. 네. 여기서도 웃긴 게 이 소녀가 블랙마켓 탐방하는 장면이 있잖아. 그쵸. 거기서 보면은 펑크 메시지를 등에 새겨놓은 옷을 입고 간단 말이야. 근데 정작 얘가 뭘 구입하는지 보면은 아이언 메이든을 구입한단 말이야. 아이언 메이든은 헤비메탈이잖아. 펑크랑 완전 정반대 장르란 말이야. 근데 펑크락 추종자라는 애가 하드락, 헤비메탈 이 사이에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밴드를 사서 즐기는데 아무 위화감이 없어. 허세 종자인 거지 여기서부터. 그냥 뭐 사실 제대로 아는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거지. 서태지를 들으면서 스래시 메탈이 어쩌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그쵸. 그때 블랙마켓에서 사다가 걸리잖아요, 여자 2명한테. 그때 변명할 때 말콤 X 나올 때 너무 웃기더라고요. 고아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이번 포인트죠. 영악하지. 네. 여기서 영악하다는 건 이렇게 사람들을 거짓말로 홀릴 수 있을 정도로 영악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과잉 감정과 관념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영악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지. 되바라진 애들이라고 하잖아. 그런 구석이 있는 주인공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주인공이 유럽물을 먹고 또 유럽에서는 또 엄살을 떨게 되는 거지. 엄살이라고 마냥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구석이 있지. 날라리 친구들 만나고 다니면서 뭐, 집시 문화도 경험하고 뭐 무정부주의 문화, 히피 문화 그러면서 때로는 자신의 이란인으로서의 외부자 정체성을 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럽 물 먹은 티를 내기도 하고 그게 다 자신만의 패션인 거잖아. 그런 것에 도취되고 전시하는 데에 몰두하게 되는 거야. 사춘기 소녀의 감성이 아주 절절히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란으로 다시 귀국하게 되고 그 과정도 마냥 순탄치 않고 영악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고 되먹지 않은 파트너와 결혼하게 돼서 결혼 생활도 불행하고 스스로의 선택이 스스로를 배반하게 되는 결과가 계속 나오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거기도 하고 무언가 겉멋을 부리려고 하고 무언가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을 추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묘사하면서 이란의 역사적인 전개가 또 맞물려 들어가고 이런 흐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의식이 너무 과잉되어 있는 상황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은 어떤 문화에 빠졌을 때 왜 빠졌는지 구구절절히 설명할 이유 없이 그냥 이때는 이런 상황에 빠졌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해 주는데 이게 맨 처음 얘기했던 실사였더라면은 해결난이도가 너무 높았을 것 같아. 근데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용인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이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자기가 유럽물 먹었다 프랑스 사람이라고 구라를 칠 때 아니면 또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사랑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좌절을 하고 그 사랑을 부정하고 뭐 이런 장면들도 정말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일어나는 컷들이잖아. 근데 이게 만화라서 충분히 정보 전달이 되고 또한 그 만화 속에 주인공의 자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끈하게 이야기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 유럽에서 이야기가 펼쳐나면 다시 이란으로 돌아왔을 때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되게 힘들어하는 장면들이잖아. 그때도 실사 영화였으면은 굳이 왜 저럴까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나 이런 식으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잖아. 저 사람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되게 잘 사는 집인 것 같고 근데 만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거세해버리잖아. 배경 자체도 아예 흑백으로 깔아버릴 때도 있고 그치. 그리고 주인공의 모습도 과장되게 그릴 때도 있고 뭐 이 사람이 그림체를 봤을 땐 이란 사람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쁜 건지 뭐 안 이쁜 건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현실적인 상황과 대비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의식 자체만 계속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만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 그럼 힘든 거 자체가 중요한데 왜 힘들어하는지 물어봤더니 아 이번에 내가 한 개 틀려갖고 100점을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80점 만점 입장에서 존나 짜증나지. 한 개 틀려서 자기 100점 안 나왔다고 열받는 애를 보니까.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힘들다는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그 사람한텐. 이 만화가 약간 그렇다는 거지. 이 사람의 뭐 상황과 뭐 유학을 갈 수 있는 여유 뭐 이런 거는 뭐 둘째 치고 이 사람의 힘든 그거 자체에 주목을 잘 시켜주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서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 노래를 직접 부르면서 운동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 그 로키의 노래였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맞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맞나요? 그 노래를 직접 성우가 부르면서 우울함을 깨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장면은 그게 용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의식선만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 인물 처리 같은 것도 괜찮지. 부모님의 존재라든지 할머니의 존재라든지 사용당하는 삼촌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서브 스토리와 주변 인물들과 주인공의 상호작용 이런 게 적절히 곁들여지잖아. 그러면서 자칫 주인공의 혼잣말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객관성을 담보하게 되지.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또 이란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또 나름의 일상을 영위하기도 하고 이런 게 드러나 있잖아. 어떤 사람은 뭐 전쟁에 나가서 팔다리가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당해서 잡혀가지 않으니까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인공의 꾀에 빠져서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쵸. 할머니는 그런 손녀를 꾸짖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기도 하고 부모님은 이란의 그런 성차별적인 질서 속에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딸이 해외 유학에서 실패하고 왔을 때 온정적으로 받아주기도 하고 뭐 그런 다층적인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비록 주인공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양파 껍질 까이듯이 이란 사회상이 드러난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 그 스미스 말대로 주변 인물들의 묘사도 그렇고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에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주인공의 성격과 생각들이 형성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뭐 성추행범처럼 이렇게 도구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할머니처럼 자신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든지 공산주의 삼촌처럼 이념과 사상이 본인의 삶에 뒤어싸고 있었는지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묘사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주인공한테 지대하게 영향을 끼쳤는지 단순한 구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주변 인물들과의 마찰이랄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국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 뭐 할머니처럼 이렇게 때론 꾸짖고 삶의 방향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럽에서 하숙할 때 머저리 같은 사람과 개새끼도 있고 청년하고 하지 않나. 청년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질 않나. 유럽에서 만난 친구들 통해서 이란 문화라는 게 세계 문화와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도 하고 자격지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쵸. 때로는 발끈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난삽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애니메이션이니까 리드미컬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혼자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지.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고 타인들과의 이야기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자의식이 어떻게 변하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도 꿋꿋이 살아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네요. 다만 이 작품의 한계를 말하자면은 원작이 연재가 더 이상 되지 않았다. 여기서 원래 더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었지 사실. 근데 원작이 2권으로 끝나는 바람에 그쵸. 영화의 내용도 2권 마무리 즈음에서 끝나버렸지. 그래서 사실 이야기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하지. 두 번째 유럽에 가는 걸로 그냥 끝나잖아. 좀 막연하게 느껴지지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잖아 사실. 왜냐하면은 그 이전까지 풀린 실타래 같은 건 없고 여전히 방황의 나날들이고 불투명한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결단을 할 건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건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잖아. 스토리가 더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의 결단이나 결의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재가 끝나면서 그냥 애니메이션도 그걸 맞춰 끝나버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작에 종속된 작품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이 작품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죠. 뭐 원작 그대로를 거의 애니메이션화했다는 느낌이 안 들 수는 없고 그 이상의 무언가 가치를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보다 되게 좋았던 것들은 이 애니메이션의 구도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일단 그림체의 스타일이 뭔가 목판화 같기도 하고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벽화 같기도 한 느낌이 들면서 흑백으로만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분위기가 어두워요. 그렇다 보니까 일관되게 되게 우울하고 무서운 이야기, 되게 힘든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고 미니멀하지. 예. 그리고 카메라라고 얘기할 구도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 감옥에서의 삼촌과 단란하게 앉아있는 씬이랄지 군인들한테 쫓기는 그 상황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이 피 흘리면서 죽은 다음에 사람들의 손이 그 시체를 다시 덮는다든지 주인공의 신체가 성장하는 장면이라든가 네네 그 장면도 굉장히 팔이 커졌다가 가슴이 커졌다가 뭐 이런 것들. 네, 엉덩이 다시 커지면서 어떻게 밸런스가 맞아졌는지 그런 묘사도 굉장히 재미있고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묘사 꽃으로 가득한 들판 같은 걸 서로 이렇게 굴러 내려온다든지 자동차로 집을 데려다 주는데 뭐 자동차가 날아다닌다든지 그렇게 아주 멋진 사랑이었다가 그 사랑이 깨지고 난 다음에 남자친구를 완전 더러운 놈으로 묘사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이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울한 상황에 빠진 다음에
다시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노래랑 함께 뭐 이겨내는 상황이랄지 그 일어나서 파티를 열었을 때 군인들한테 쫓기는 그런 장면들도 담장을 뛰어넘고 네. 야마카시처럼 그쵸. 그것도 카메라를 완전 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잔인할 수 있는 장면들도 동화 보듯이 그냥 상상으로 넘겨 짚어주면서 억울할 수 있고 불합리한 상황에 그 감정만 전달하는 그런 묘사들이 그림체의 스타일과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축약되는 거지. 압축되고 농축되고 네. 단색 처리된 대신 더 깊은 맛이 나는 거고. 그래서 참 어울리는 그림체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란 사람 했을 때 떠오르는 특징들 있잖아요. 부리부리한 눈동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프랑스 스타일과 잘 겹쳐서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낸 스타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국적인데 거부감 들지 않는 그런 그림체가 친숙한 느낌이 나가지고 보는데 거부감 없이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차도를 쓴 치안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마치 센과 치히로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가오나시? 그렇게 생겼잖아. 네. 그런 식으로 묘사되지.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라고는 했는데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세상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 또는 더 놀라운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관람자로 하여금 감정이입하고 어렵지 않게 수많은 정보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하는 것 자체가 놀랍기 때문에 이 원작과 영화, 애니메이션이 칭송을 받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주인공의 젊었을 때의 일대기 그리고 그때 느꼈던 주관적인 시선으로서 바라보던 그 세상과 본인의 감정들을 굉장히 만화적으로 잘 표현을 해냈고 그것이 이 클래식한 만화의 그림체와 맞물려서 어느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 감정 그 자체만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할 법한 개연성이랄지 객관적인 상황이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 온전히 이 주인공의 자의식과 마음가짐과 심리에 빠져들 수 있어서 정말 애니메이션이어야만 했던 이유 판타지로 그려내야만 하는 이유가 아주 정당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그 자의식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 뭐 스미스가 연재가 더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 연재를 더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이야기가 가진 그 한계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충실하게 그려낸 것에서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진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본인이 깨달은 무언가 단서, 방향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시해도 괜찮은 게 이 애니메이션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시를 해줘도 뭐 향후 막 40년, 50년 후에 봐도 아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생각을 했나 보네 라고 머물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기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충분히 그런 거를 은유적이라도 제시를 해주었다라면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의 한계, 그리고 자의식의 한계, 감정의 한계, 그것에 갇힌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튼 그 안에서 완결된 그 작품으로서 원작자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굉장히 충실히 잘 구현된 것 같고 헤르세의 폴리스 영화 2를 기다리며 평점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애니메이션 연출로 경제적 효과를 잘 본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시적이다. 아까도 힙합 얘기했지만 시는 어휘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를 꾹꾹 눌러놓잖아.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어휘 하나하나는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지. 지시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그러기에 좀 더 리듬감 있게 운율 있게 넘어가는 구석이 있고 딱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구성이 되어 있다. 마치 시를 읽어나가듯이 힙합을 듣듯이 모순적이고도 등락폭이 큰 서사를 꿀떡꿀떡 삼킬 수 있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결국은 원작이 귀속되는 작품이고 원작으로부터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기법들 뿐 그 이상의 독립적으로 사유할 무언가 없다. 그래서 별점은 3개 반 주고 싶습니다. 네.
방금 뭐 힙합에서 어휘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뭐 부모님한테 꾸지람을 듣는다든지 할머니한테 뭐 삶의 방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혼난다든지 칭찬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우리들도 다 경험했던 거잖아 대부분. 그게 굉장히 친숙한 기법이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 저희가 다룬 작품은 페르세폴리스였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164화에서 진행을 했었던 튼튼이의 모험, 그때 고봉수 감독님과 출연진 3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막상 튼튼이의 모험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못했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주 저희 166화에서는 예. 튼튼이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